네, 질문 아니니까요. 하나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석환 후보께서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 지역 공약들을 쭉 만들어서 공보물을 내셨어요. 그렇죠. 공보물이 집에도 도착을 해서 잘 봤습니다. 잘 읽어봤고요. 뭐 짧은 기간이지만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전체 공약들 중에서 요 마지막 페이지 지도를 그려서 이제 해주신 여러 공약들 중에서 이 대덕동, 뭐 대덕동이 행정동, 법정동 이런 기본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덕지구 버스 노선 확충이란 부분은 어떤 의미로 넣으신 겁니까? 대덕계가 지금 이제 대덕동에 있는 특히 이제 대덕뿐만 아니라 지금 뭐 화전 그다음에 저 덕은 향동 이런 부분들의 버스 노선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서울로 가는 즉 DMC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암동으로 가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고양시청이나 특히 덕양구청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네, 그 주민들의 제가 어려운 여쭤보고 점이 싶은 좀 거는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지금 그 현재 부분들에 버스 대해서 노선이 몇 개 정도 있는지는 아시죠? 예, 그쪽 부분은 이쪽 고양시 쪽으로 오는 부분하고 몇 개 정도 서울역 가는 있습니까, 거죠.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네네, 3개 정도 파악을 있고 못합니다. 저희가 하나는 임시로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대덕동에 대덕지구라고 표시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대덕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아, 대덕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덕은지구겠죠? 전체 덕은지구와 덕은지구를 그다음에 그 얘기하는 지역을 겁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 대덕지구라는 종합적으로 거는 그렇게 얘기를 대전에나 하는 있는 게 거죠. 대덕지구고 이게 일반 국민들께 지금 전달이 된 공보물인데 아니죠. 그 부분은 공보물의 앞에서는 덕은지구라고 나와 있지만 뭐 오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보물이기 때문에 대덕지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보내는 것 자체는 대덕동에 아직 있는 제 전체 시간입니다. 지역을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네네. 것이죠. 공보물 자체를 좀 잘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공보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배포가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지난번에는 고향 병에서 지금 이제 고향 을에서 출마를 하셨지만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대한 공약과 서울 편입 등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근거 그리고 장단점을 꼭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준우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친애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지켜보셨습니까? 저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장석환 후보님께 가서 오늘은 철저하게 정책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고 평등과 정의의 시대로 가야 되겠죠.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만으로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처음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며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능곡시장을 가보니까요. 물건을 파는 분도 그렇고 물건을 사는 분들도 그렇고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사과 하나는 10,00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물건 사기가 참 겁이 나죠. 우리는 이런 가운데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들의 삶,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우리 안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과학적이다 이야기하지만 저희 마시는 물 한 잔에 락슨물 2방울만 떨어져도 저희는 이것을 가족들과 나눠 마시지 않습니다. 또는 해병대 최상병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 고양시에선 8분 정도의 희생자가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빨리 투표하고 싶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주권자로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호 1번 한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장석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2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을 유권자 여러분, 혹시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국민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누구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잘못도 있습니다. 먼저 반성하겠습니다. 회초리를 때리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4년에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다시 다수당이 된다면 정부와 여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싶습니다. 다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방탄 국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숙고하시고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의 야당을 그대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에 30층의 고층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연탄 아궁이로 겨울을 살아가는 주민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의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조금 더 제 전문성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역 일부터 챙기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역을 위하고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 꼭 국민의힘 2번 장석환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